왜 동생을 그런 데서 내가 왜 살인을 해야 됩니까? 상류사회와 얽힌 스캔들 아니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자는 34살의 정종욱 씨. 그런데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그의 여동생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인은 26살 정인숙 씨. 사망 원인은 가슴과 머리에 맞은 2발의 총상.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보이는 탄화는 차량 뒷좌석 시트에서, 머리 부분을 명중한 또 다른 탄화는 사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총이 차의 앞좌석에서 발사됐다는 것. 이는 당시 차를 운전했던 오빠 정종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막 얘가 범인 같다, 얘가 저질러 놓고 지금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피의자가 계속해서 자기 당했다, 자기는 아니다. 사건 당일 그가 입었던 옷과 장갑에서 화약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정종욱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오빠를 고용기사 취급하며 무시하는 동생의 태도에 정종욱 씨는 번번이 모욕과 분노를 느껴왔고, 진작부터 동생을 죽일 생각으로 권총까지 마련해둔 터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정종욱이 또한 지 여동생의 집안 망신을 시킨다. 그리고 밤 11시 20분경 서교동 집 앞 골목에서 운전석에 있던 정씨가 동생을 향해 2발의 총을 쐈다는 겁니다. 그 후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강변도로에 이르러 정종욱은 자신의 허벅지에 총을 겨누어 스스로 가벼운 총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말다툼에서 시작돼서 우발적으로 화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권총을 왜 준비했냐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였죠. 평소 사생활이 무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을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죽였더라도 혹시 사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사건 직후 숨진 정인숙 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 해외를 나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어. 70년대니까 그게 권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지. 높은 사람하고 관계했던 사람이다, 여자다, 이제 이런 얘기지. 또 그녀에게 3살 배기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의 아들이냐에 관심이 집중됐고 청와대 관련설까지 거론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이 눈물의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변절을 해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오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 할 것 같으면은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영원히 우리만이 알았을 것을 이 고위층과 시정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 국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수사당국은 절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것이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인숙과 관련된 기사는 신문지상에서 그 모습을 감춥니다. 사건의 성격상 속보가 계속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 철수도 하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도 자연스럽게 묻혀갔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권총의 행방. 권총은 발견을 못했죠. 행인도 없는 강변도로에 버렸다던 권총은 끝내 찾지 못했고, 정종욱의 부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던 현장 검증도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 살인 사건이 간첩이나 시국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 검사에게 맡겨진 것 또한 이례적인 일. 그러던 중 정종욱 씨가 돌연 자백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뭐랄까요, 요란하게 시작했는데 찜찜하게 종결되는 것은 좀 처음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출소한 그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집 앞에서 갑자기 괴한 둘한테 저희들이 납치되다시피 해버렸고 졸지에 곤충이 난사돼가지고 동생이 거기서 맞고. 자신도 총은 갖고 있었지만 동생을 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 내가 왜 동생을 그런 데서 내가 왜 살인을 해야 됩니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타워 호텔을 떠난 차가 신촌을 거쳐서 서교동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2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만큼 열어가 누구세요? 하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왔다 이카는 게. 동생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정치로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신발을 맡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잘 와요. 뭐 특별한 신분을 맡다. 나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순간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갖다 대고 쏘는데 요 뒤에서 총소리가 2방인가 3방인가 나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또 다른 괴한의 총구가 자신의 옆구리에 겨눠진 상태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차를 몰아야 했다는 게 정종욱 씨가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라이트 불을 비치는데 보니까 까만 지프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당하는구나. 나를 살려내버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왼팔로 차문의 손잡이를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총구를 밀쳤다는 정 씨. 그 순간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나 죽었는 줄 알았겠지. 옆구리 쏘았으니까. 그럴 때 이 미는 순간에 자기도 밀리면서 격발을 해버리고. 정종욱 씨는 자신의 허벅지에 남은 총성의 흉터가 그날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총알이 관통한 각도를 볼 때 정 씨 스스로 허벅지에 총을 쐈다는 경찰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사형아니나 무기라도 2, 3년이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휴양 가느냐 하고 이왕 이렇게 되면 우리 집 가족들이나 살자. 집을 입 다물어라. 너가 뭐라 그러면 거기서. 동생과 관계된 고위층에서 뒤를 봐줄 거라는 말을 믿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범인 아니다. 강도만 냈다. 나는 술은 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사형받으면서도 내 전영의가 이게 스캔들이 걸렸다는 얘기가 안 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기록에 따르면 정인숙 씨를 쏜 총은 모두 2발. 당시 국과수가 밝혀낸 발사 위치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30도에서 35도 사이. 수사기관의 발표대로 운전석에서 총을 쐈다고 가정했을 때 발사 지점은 운전석으로부터 30도. 정종욱 씨의 주장대로 운전석 문 밖에서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 두 경우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검 기록은 또 다른 단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총이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쏴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종욱 씨의 다리에 총상을 입힌 건 자해였을까, 피격이었을까? 진료 기록에 보면 뼈를 다치진 않고 신경 일부가 손상을 받은 것만 봐서는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내리면서 벌떡 일어날 때 그때 발사됐다면 이런 종류의 관통상이 생기는 것은 타당합니다. 총을 쏜 사람의 옷이나 총을 쏘지 않은 사람의 옷 모두 화약 반응 양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쐈든 간에 차 안이기 때문에 미연소 화약 입자가 날아다니다가 그 어느 부위도 떨어질 수 있다. 총알이 남긴 흔적들, 그리고 화약이 묻어있던 소매와 장갑, 감정서에 기록된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공화당 시대 때 천운각이라고 정치 자금 하는 그 비밀 요정이 거기가. 선운각은 3공화국 정치 실세들의 비밀 아지트로 이용돼 왔습니다. 일본에 수상이 온다든지 전부 그 당시엔 정부에서 거기 가서 식사하고 술 먹고 했어요. 거기서 그 팀 여성들이 배당받아 그 방에 들어가요. 일종의 종업원인 그녀가 정치인들과 깊은 친분을 맺을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요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기이한 정치 풍속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연히 그 김종필 씨가 뭐 소개시켜주고 알았다고. 선운각에서 정여인이 만났던 남자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층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그곳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자꾸 이제 세상에 비밀이라는 거 없잖아요. 노출이 되잖아요. 외국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대사관 행사에서 그녀가 아이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다며 떠들썩하게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정리차 잠시 들어와 있던 정인숙 씨는 출국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살해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나름대로 어떠한 장기 집권 플랜을 분명히 가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권의 핵심 관계자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걸 권력의 핵심부가 만일 알게 됐다면 그때는 정권 유지와 혹은 정권의 재획득을 위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